안녕하세요. MOS 2013 엑셀 엑스퍼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엑스퍼트의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MOS 시험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또 엑셀 엑스퍼트 버전의 평가 항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후에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OS 자격증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자격증으로 높은 수준의 오피스 활용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MOS 시험은 필기 시험이 없고요. 100% 실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간단히 수업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CBT로 평가 방식이 정확함은 물론 시험 종료 즉시 시험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인정함으로써 그 공신력과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 자격 시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MOS 시험에서는 크게 6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원노트, 그리고 워드, 엑셀 이렇게 6가지 과목이 있는데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 중에서 4개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4개가 아니고요. 필수 취득해야 할 과목이 있고 선택 취득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로 워드와 엑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워드, 엑셀도 코어만 있게 되면 마스터가 나오지 않고요. 워드 엑스퍼트 과정 1, 2를 취득하고 그리고 엑셀, 코어가 있고 선택 취득으로 이 4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취득하게 되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마스터를 위해서는 자격증 4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엑셀 엑스퍼트 1, 2를 다 취득하고 워드 코어 과정을 취득하고 그리고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취득해도 마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워드 엑스퍼트 1, 2 그리고 엑셀 엑스퍼트 1, 2 이렇게 4개의 과목을 취득해도 마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엑스퍼트 과정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코어 과정은 좀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네, 주로 이제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엑셀 엑스퍼트 1, 2를 취득하고 워드, 코어 취득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파워포인트가 또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엑셀 엑스퍼트 1, 2 이 과목을 묶어서 보게 될 거고요. 다른 동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1 따로 있고 2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또 굳이 2번씩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같이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험 접수를 하실 때는 각각의 과목마다 엑스퍼트 1 그리고 엑스퍼트 2 이렇게 따로따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을 볼 때의 시간대를 또 다르게 해서 같은 날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볼 때 작업 화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은 4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업창, 그리고 문제창, 완성본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 자료창이 있습니다. 이 작업창은 주어진 작업창에서 클릭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창은 문제가 지문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지문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위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여기서 푸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성본 부분은 이 문제 지문에 맞게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보이는지 미리 보여주는 창입니다. 또 자료창은 문서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러올 때 이 자료창에서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해서 작업창 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식의 자료를 불러올 때 쓰이는 창입니다.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버튼이 또 3개가 있는데요.
다시 풀기 버튼이 있고, 다시 풀기 버튼은 아예 이 문제 푼 모든 것들을 다 초기화할 때 다시 풀기가 있고, 화면 초기화는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을 내가 약간씩 바꿔서 움직여줬다면 이 화면 창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화면 초기화.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검토까지 다 끝났다면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종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MOS 시험은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약간씩 지문들만 약간씩 바뀌어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유형만 제대로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지금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받아봤을 때는 막막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다 배우게 될 거고, 이 수업만 제대로 완벽하게 듣고 제가 만들어주는 연습 문제만 계속적으로 풀어주셔도 충분히 시험에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만약에 MOS 2010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3부터는 인터페이스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제일 큰 변화는 한 화면에 모든 과목의 문항이 아예 다 표시가 됩니다. 전에는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갔었지만 이 2013 버전부터는 문제가 한 화면에 다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문제를 다 풀고 완성본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창을 통해 문제풀이 후 작업 결과를 완성본, 이 창을 통해서 대조를 할 수 있고, 자료창을 통하여 텍스트나 그림 이미지를 참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엑셀 2013 엑스퍼트 과정의 평가 항목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수는 각 과목마다 따로따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또 시험 시간 50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이 50분 안에 못 푼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못 푼 문제만큼 또 감점이 되는 겁니다. 이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여러 통합문서 관리, 통합문서 검토 준비, 통합문서 변경 내용 관리,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서식, 사용자 지정, 데이터 서식 적용. 여기 보면 사용자 정의, 형식 생성, 이런 부분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 시험은 따로따로 응시를 해서 두 개 동시에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고급 조건부 서식 및 필터링 적용이라는 게 또 원 과정에서 나오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수식의 함수 적용하는 게 있는데 함수, 고급 수식 만들기라고 해서 여기 또 이런 함수 기능 활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고급 수식 만들기.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엑셀 엑스퍼트 원과정만 내가 이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응시를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 응시했을 경우에는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같이 하실 때 같이 공부를 해두시고 꼭 이 엑스퍼트 1만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도 알아두셔서 크게 나쁘실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엑셀 자체가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함수들을 알고 있으면 분명 더 보탬이 되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히 이제 MOS 시험에 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을 직접 실행시켜 놓고, 엑셀의 기본 작업 화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기본적인 작업이죠.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새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시트를 관리하는 작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는 1강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엑셀 엑스퍼트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지 문제풀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랑은 직접적인 그 관련이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면 시험 문제도 푸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시트에서 피벗 차트를 만들고 필터링 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엑스퍼트 과정에서 주로 배울 내용은 피벗 차트 만들고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요. 시트라는 이 용어 자체를 모르면 문제를 푸실 수가 없겠죠. 그 시트로 이동하시오. 어떤 시트로 이동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시트가 어떤 건지 모르면 작업하실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시트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지 엑셀 프로그램도 다루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저장이나 열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파일을 열 수 있어야지 내가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장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보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먼저 기본 작업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화면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이 용어에 관련된 내용은 먼저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한 후에 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최근에 연 파일 목록이 보이게 되고 또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창들. 엑셀을 만들 때 새 통화 문서, 그냥 아예 빈 엑셀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을 가지고도 엑셀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 통화 문서를 눌러서 새로운 엑셀 화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젤 윗부분, 왼쪽 위에 이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자주 사용이 되는, 엑셀에서 특히나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내가 원하는 다른 명령어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명령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파일,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렇게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명령어가 펼쳐지게 되죠. 이런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자, 리본 메뉴 이 부분을 이 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일시적으로 숨겨지게 되고 다시 클릭하면 나오고 고정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이름과 함께 편집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프로그램명 엑셀. 그리고 제가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문서 1이라고 임의로 파일의 이름이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이 부분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름 상자는 엑셀은 여러 가지 셀들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 하나를 클릭하면 이 셀의 위치가 여기 이름 상자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셀의 위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어떤 영역, 셀 하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 이름을 설정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름 상자는 지금 찍고 있는 셀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 D열의 3셀. 그리고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요. 셀에 입력된 숫자 데이터나 수식이 모두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셀에 어떤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셀에 어떤 계산식 입력하는 방법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런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면 엔터를 친 후에는 계산된 결과가 셀에 표시가 되고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현재 이 셀에 실제로 입력되어진 수식, 계산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수식 입력줄. 그리고 셀 포인터라는 용어가 있는데 셀 포인터는 지금 찍고 있는 셀이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죠. 이게 셀 포인터입니다. 셀 포인터의 위치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냥 클릭해서 셀 포인터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머리글, 여기 보이는 알파벳 부분을 열머리글이라고 하는데요. 클릭을 하면 열 전체, 세로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엑셀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하나의 셀들이고 셀들이 모여서 열과 행을 이루게 되고 열과 행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 1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시트입니다. 시트를 이루고 시트를 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트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엑셀 통합 문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열머리글에서는 열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행머리글을 통해서 행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 위 모서리 이 부분 클릭하면 시트 전체 이 시트 안에 있는 셀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동 단추. 자, 이 부분이 시트 이동 단추인데요. 시트가 여러 개일 때 여기 플러스 눌러서 시트를 한번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시트가 너무 많으면 이전 시트 보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점점점을 누르거나 또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왼쪽 시트 목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시트 이동 단추. 그리고 상태 표시줄.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기 모드가 표시가 되고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기 모드를 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기 모드는 기본 보기 모드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페이지를 인쇄할 때 어느 정도의 여백에 머리글은 어떻게 나오는지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어떤 부분에서 페이지가 나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인쇄 영역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하고 축소, 보기 모드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셀 영역을 선택했을 때 이 셀에 숫자나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으면 선택한 영역의 평균이나 개수, 합계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 화면에 관한 설명을 했고요. 여기 제가 기본 작업 화면 용어에 관해서 다시 정리를 해놓았는데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현재 통화문서의 이름이 표시되는 제목 표시줄. 리본 메뉴. 여기가 리본 메뉴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모여있는 곳으로 각 탭을 클릭하면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그룹별로,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별로 묶여져서 표시가 됩니다. 이름 상자, 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수식 입력줄, 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으면 수식이 이 부분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셀 포인터, 현재 선택하고 있는 이 셀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게 셀 포인터입니다. 열머리글이 있고요. 행머리글, 이게 행머리글, 워크시트, 이게 시트입니다. 엑셀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페이지, 시트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시트 탭 클릭하면 해당 시트가 보이게 되죠. 시트 탭, 그리고 시트 이동 단추, 상태 표시줄,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표시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을 이제 열고 저장하고 새로 만들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때는 아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새로 만들기가 떴었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미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려면 파일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열 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 때는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실 수도 있고 또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 메뉴를 통해서 또 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은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장은 처음 생성한 파일, 저장할 때 파일명 설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덮어쓰기 형태로 한번 저장이 된 후에는 덮어쓰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장을 할 때 이미 저장된 파일을 파일 형식을 바꾼다거나 또는 경로를 다른 경로로 해서 저장을 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직접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새로 만들기 할 때 아까 저는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된 상태에서 엑셀을 실행시켰더니 처음에 새로 만들기 화면이 뜨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새로 만들 건지 그냥 기본 새통화 문서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식들, 휴가에 관한 것 클릭해서 한번 만들게 해볼까요? 기본 제공되는 서식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엑셀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서식 파일을 검색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표와 관련해서 서식 파일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서식 파일들이 나오게 되죠. 이 중에 수업 시간표를 만들 거다. 제공되는 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열 때에는 자,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폴더를 통해서 열 수도 있고 또는 파일 메뉴 열기가 있죠. 열기 여기서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서 경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사용한 엑셀 파일 목록이 또 이렇게 뜨고요. 클릭해서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엑셀을 종료할 때는 닫기, 오른쪽 위에 닫기 보이시죠? 여기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자, 엑셀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 저장.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또 단축키도 보이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지금 새롭게 엑셀 문서를 하나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 눌러주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면서 어떤 경로로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할 건지 전 바탕화면에 새 엑셀 문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앞으로 뭐 서식이나 여러 가지 편집 작업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 저장한 파일에 덮어쓰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장을 누르면 덮어쓰기가 되고 만약에 현재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기본적인 엑셀 작업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트 관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바꿀 때에는 시트 탭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로 들어가서 이름 바꾸실 수 있고요. 또는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실 수 있고, 여러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접한 시트를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Shift 키, 그리고 시트를 새롭게 만들 때에는 시트 탭에 있는 플러스 모양 또는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의 F11 펑션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시트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동하거나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엑셀 파일을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시트 탭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름 바꾸기,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선택할 때,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지금 선택한 시트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탭색 들어가면 이렇게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 비상 연락망 세부 정보까지 선택하려면 Shift 키 누르고 끝에 있는 걸 클릭하면 중간에 있는 것들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시트를 새롭게 만들 때 플러스 이렇게 눌러서 새 시트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시트를 이동할 때는 드래그해서 시트 탭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삭제할 때는 오른쪽 버튼 시트 삭제. 이번에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고요. Shift 키 누르고 F11, 펑션 키 F11을 눌러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복사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 복사라고 있고요.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에다가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엑셀 파일이 있다면 다른 엑셀 파일 목록이 여기 뜨게 됩니다. 다른 엑셀 파일로 이동하거나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통합 문서 만들면서 복사본, 지금 현재 이 시트에 복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엑셀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엑셀 문서 만들어졌고요. 아까 전에 엑셀 파일에 있는 이 시트 2번, 이 시트가 복사가 되었죠. 보면 아까 열려있던 휴가 계획이라는 엑셀 파일에 시트 2번이 그대로 있습니다. 복사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름 바꿔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복사. 통합문서 1번. 아까 만들었던 엑셀 파일로 이동할 때는 복사본 만들기 체크를 꺼주시면 됩니다. 체크 끄고 그러면 이동이 되는 거고 여기 시트 2번 앞에다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 23번 시트가 통합문서 1번에 시트 2번 앞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휴가 계획이라는 엑셀 파일에 23번 시트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복사, 또 새로운 시트 만들 때 아래에 있는 시트 탭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간단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험 출제 유형을 하나하나 본 후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유형을 다 배운 후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에 가깝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어 작업하시오. 예제 파일 불필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엑셀을 그냥 실행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부터는 예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휴가 항목 점검 목록 서식 파일을 기준으로 통합 문서를 만들고 해당 문서를 휴가 점검으로 저장하시오. 자, 먼저 이 서식 파일을 새롭게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이 서식 파일을 찾아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파일의 이름은 휴가 점검. 자, 엑셀을 실행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요 서식 파일 중에 목록에 보이면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목록이 없다면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휴가라고 치면 여러 가지 휴가와 관련된 서식 파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휴가 항목 점검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해당 문서를 휴가 점검으로 저장 경로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예제 파일들이 앞으로 저장되어지는 예제 파일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을 휴가 점검으로. 자, 예제 파일은 이 수강을 하시게 되면 소스를 다운받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앞으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떴는데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매크로 포함된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엑셀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저장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항목 이름에 새 워크시트를 만드시오.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 놓고 주요 항목 시트의 색을 빨강으로 변경하시오. 새 시트를 주요 항목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시트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를 만들 때는 여기 플러스, 새 시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트 이름은 더블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요 항목. 그리고 시트 색상은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탭색. 색깔을 빨강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통합 문서에서 중요 항목 워크시트를 숨기시오. 자, 워크시트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줄 수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숨기기라고 있죠. 그러면 현재 엑셀 파일에는 이 시트가 있지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꺼내줄 때는 반대로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취소, 취소할 시트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엑셀의 화면 구성과 기초 작업, 그리고 시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셀을 선택하는 방법과 데이터 입력, 수정하는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